자, 우리는 지금 사회에 새로운 단원을 시작을 했어요. 단원 이름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 좋습니다.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라는 단원을 들어갔어요. 그럼 수업 들어가기 전에 교과서 125쪽 펴놓으시고 형광펜 또는 색연필 색깔 다른 것으로 세 가지를 준비해 주세요. 선생님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빨, 노, 파로 준비해 볼 거고 연필과 배움 공책까지 꺼내 놓으시면 준비 완료입니다. 연필, 배움 공책. 자, 시작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넘어가야겠죠. 여러분들 교과서 123쪽 잠시 펴보실래요? 123쪽에 우리가 채워넣은 것들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생선, 가시 사이사이에 내가 적은 내용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 한 사람씩 어떤 내용들을 적었는지 발표해 볼까?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나요? 민지. 연탄 나르기요. 연탄 나르기,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이라고 적어주었고, 선생님은 이렇게 예를 들어봤습니다. 용돈 모아 기부하기.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고 해요. 그럼 다음, 노사 갈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며 요구하기. 왜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노사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질문을 선생님이 했더니 한 친구가 회사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다시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직원이 아니라 사장님이 된다면 그래도 회사를 없앨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또 그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요구를 해야겠죠.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원 부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선생님은 이렇게 예를 들었거든요. 요즘 여름이니까 에어컨보다 선풍기 이용하기. 실제로 선생님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선생님 집에서 에어컨을 킨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여름 들어와서. 대단하세요. 날씨 엄청 더운데. 그니까 가온님 혹시 여기에는 어떤 해결 방법을 적어볼 수 있을까? 낮에는 불을 그렇게 많이 켜지 않고 밤에 필요할 때만 불 자, 마지막으로 환경 오염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발표해 보실 분. 민지. 분리수거를 잘하고. 분리수거 잘하기. 선생님은 이렇게 했어요.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연희님은 어떤 의견 있어요? 저는 버리면은 벌금 많이 내고. 그렇구나. 버리면 벌금 많이 내기. 먼저 해볼 건데, 선 잇기 문제 있었어요. 124쪽에. 1960년대 이전에는 어떤 산업이 발달했을까요? 농업, 임업. 농업, 업, 임업 중심의 산업이었고 6.25 전쟁이 일어난 후에는 어떤 산업이 발달했나요? 경공업.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공업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선생님 근데 이렇게 신발, 섬유 여기까지만 경공업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기까지만 경공업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정유, 시멘트, 비료 산업들은 조금 무겁잖아요. 만드는 것들이. 무슨 공업이라고 할까? 맞아요. 중화학공업이라고 합니다. 경공업이 발달했다가 차츰차츰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갔죠. 그렇게 해서 80년대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때 발달한 산업을 말씀해 주세요.
자동차 응? 정밀기계 응? 오케이. 자동차. 기계산업 발달. 맞습니다. 자동차 정밀기계 산업이 발달했고 90년대 들어와서는 컴퓨터, 반도체, 정보통신 산업이 발달했죠. 마지막으로는 이 사진. 로봇 산업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뾰족한 그림 그려주면서 이 산업의 뜻을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산업? 첨단 산업. 첨단 산업. 맞습니다. 동시에 서비스업도 발달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속담 너무 낯익을 것 같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 가온님, 이 속담 뜻 추측해 볼 수 있겠어요? 음소거 되어 있다.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른 분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구슬까진 알겠어. 무슨 뜻인지. 근데 여기서부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엄청 많아도 응, 응, 응. 그거를 실이나 응, 응. 그 줄에다가 껴야지 응.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맞아요, 맞아요.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 많이 있더라도 이걸 그냥 통에 보관하고만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니? 그것을 다듬어서 쓸모있게 만들어 놓아야 가치가 있지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속담인데, 자, 여기 두 친구가 있습니다. 한 친구는 구슬만 서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구슬을 꿰는 방법을 모릅니다. 요즘 또 이런 저도 있어요. 네, 비즈로 팔찌 만들기가 유행이어서 선생님도 이 팔찌를 요즘 구입하는 것에 재미가 들려서 이런 팔찌를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 마침 이 친구들도 그런 팔찌를 만들 건가 봐요. 근데 이 친구는 구슬만 많지 기술은 없대요. 구슬을 꿰는 기술은. 근데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기술만 있고 구슬은 없어요. 자, 가온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두 친구가 쓸모 있는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둘이 응. 같이 응. 만나서 응.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나서 기술을 일을 같이 아는 한다? 응, 애는 응, 응. 구슬이 있는 애한테 기술을 가르쳐주고 어, 어. 구슬이 있는 애는 기술을 아는 애한테 구슬을 좀 음.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슬이 있는 친구는 기술만 가진 친구한테 나눠주고, 기술이 있는 친구는 구슬만 가진 친구한테 나눠준다는 뜻이죠. 오늘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울 주제인데, 이렇게 주고받는 것을 사회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두 글자예요. 기억, 리을. 뭐라고 할까요? 하나, 둘, 셋. 교류라고 부릅니다. 어떤 교류들이 오가는지 볼게요. 교과서 125쪽을 펴시고, 이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과서에 있는 이 동그라미 나라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 건데, 선생님이 아까 형광펜 3가지 색깔 준비하라고 했죠? 지금부터 그 중에 한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이 동그라미 나라의 자연 환경이 어떤지 밑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빨강색을 이용해서 그어볼게요. 자연 환경 부분에 빨강색으로 밑줄. 밑줄 다 그었으면 내가 표시한 부분에 집중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선생님은 그래서 빨강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덥고 습하며 1년 내내 비가 내린다?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는 나라 있어요? 태국. 태국 생각나요? 오. 맞아요. 태국 있고 베트남 같은 나라일 수도 있고.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다른 색깔. 선생님은 노란색을 사용할 건데
자연 환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들에서는 어떤 것들이 풍부하게 나는지 그 부분에 밑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으면 내가 표시한 부분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파인애플 등의 열대 과일, 그리고 철광석, 철광석, 원유, 목재, 천연고무 등과 같은 자원, 그리고 노동력. 요약해보면 딱 세 가지가 풍부하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맛있는 열대 과일이 풍부하다고 하네. 두 번째는 자원, 자원이 풍부하다고 하네. 마지막으로는요? 맞아요. 자신있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노동력이 풍부하대요. 아, 이런 덥고 습한 나라는 열대과일 자원 노동력이 풍부하구나. 그렇지만 이 나라에게도 부족한 게 있겠죠. 부족한 부분은 저는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표시할 시간을 제가 10초 드릴게요. 자, 무엇이 부족할까? 표시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휴대전화, 자동차, 배 등을 만드는 기술이 부족하다. 한 단어로 뭐가 부족하다고요? 기술이 부족하다고 하네. 이렇게 정리를 선생님과 해보았습니다. 저는 또 표로도 교과서 오른쪽에 정리를 했는데요. 풍부한 것, 열대과일, 자원, 노동력이 풍부하지만 부족한 건 기술이었다. 그럼 반대로 교과서 125쪽 아래에 있는 나라를 볼게요. 세모 나라인데 똑같이 해볼 거예요. 빨강색으로는 이 나라의 자연 환경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10초 드릴게요. 네, 됐습니다. 이 세모 나라는 지금 어떤 자연 환경이라고 나와 있나요? 읽어볼게요. 사계절이 뚜렷하고 기후가 온난하다. 생각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생각나요. 맞아요.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그런지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도 왠지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아요, 여기. 이번에는 그러면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하고 기후가 온난한 나라에서는 어떤 것들이 풍부한지 파란색으로 밑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 드릴게요. 네, 됐습니다. 이 나라에는 어떤 것들이 좀 많이 풍부하게 있다고 하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배, 자동차, 반도체 등을 만드는 기술. 기술이 뛰어나구나, 이 나라는. 하지만 이런 나라에도 부족한 것은 있는 법. 아,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했어야 되는데 파란색으로 해버렸네. 뭐 괜찮아요. 바꾸면 되죠. 그렇지만 이 나라에 부족한 것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유, 목재, 천연고무 등과 같은 자원은 부족하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라고 할게요. 우리나라는 기술은 풍부하지만 자원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화면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동그라미 나라는 열대과일, 자원, 노동력은 많지만 기술은 없고, 반대로 우리나라는 기술은 풍부한데 열대과일과 자원이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 노동력이 그리 풍부한 편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질문을 하겠죠. 선생님, 우리나라 노동력 풍부한데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경공업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뜻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혹시 우리나라의 노동력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추측할 수 있을까? 좀 어려울 텐데. 민지.
아, 사람들이 월급을 많이 요구하는 데 비해서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노동력이 부족한 것이다. 그럴듯한 추측인데? 연희. 지금 다들 저출산 시대라 응, 응. 사람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연희님이랑 민지님의 의견을 제가 합쳐서 얘기를 했죠. 근데 두 친구가 굉장히 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럼 교과서 126쪽으로 한번 볼게요. 126쪽 보기 전에 지금 각각 퍼즐처럼 서로 부족한 것과 풍성한 것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서로 나누면 돼요. 주고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수업 시작할 때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상황을? 교류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류를 하는 겁니다. 126쪽으로 휘릭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과 함께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첫 번째 문장부터 좀 표시를 해볼게요. 이쪽 나라마다 보이세요? 시작. 나라마다 자연환경과 자본, 기술 등의 차이가 있어 더 잘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다르다. 여기까지. 그럼 우리나라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나라는 더 잘 생산할 수 있는 물건 아까 기억나는 거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더 잘 생산할 수 있는 거. 오케이, 반도체. 예를 들면 반도체도 있고 조금 옛날까지는 아니고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또 잘 생산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래프 막 쭉쭉쭉쭉 성장하는 것도 봤었고 우리나라가 잘 생산했던 게 뭐가 있었지? 한 80년대쯤에. 조선사는 맞아요. 조선이에요. 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생산하는 것들. 맞아요. 우리나라가 잘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각 나라는 더 잘 만들 수 있는 물건을 생산하고 이를 상호 교류하면서 서로 경제적인 이익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단을 요약해보면 이렇게 선생님은 요약을 했어요. 왼쪽에 보이세요? 이게 바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제 교류가 필요한 까닭이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망고 좋아하세요? 네, 엄청 좋아해요. 선생님은 망고를 안 좋아. 좋아하지 네, 맞아요. 저는 망고를 안 좋아하는데 망고가 좀 대표적인 열대 과일이라서 가지고 와봤어요. 이 망고는 사실 우리나라에선 날 수가 없는 과일이죠. 그런데 요즘 좀 기후가 높아지면서 점점 우리나라의 제주도에서도 망고가 조금씩 수확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 동남아시아만큼 생산을 많이 할 수는 없겠죠. 이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겨우 이만큼의 망고만을 생산할 수 있는 데 비해서 동남아시아는 이렇게 많은 망고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예요. 자연환경 덕분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우리나라에서 사 먹는 망고랑 제주도에서 사 먹는 망고 중에 어떤 것이 더 쌀까요? 지금 방금 좀 이상하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방금 우리나라 망고랑 제주도 망고라고 하지 않았어요? 질문이 이상했다. 다시. 우리나라에서 사 먹는 망고랑 동남아시아에서 사 먹는 망고 중에 어떤 것이 더 저렴할까? 동남아시아. 그쵸. 그래서 실제로 검색해 보았어요, 가격을. 그랬더니 제주도에서 이 재배되고 있는 애플망고 얼마래요? 14만 원이래요. 그런데 이 동남아시아에서 재배되는 망고는 4만 9천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 그러면 아무리 우리나라의 과일을 사 먹는 게 좋지만 아무래도 조금 싼 것을 사 먹는 게 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교과서 126쪽의 빈칸을 정리해 볼 건데,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 나라는 오른쪽 세모나라에게 어떤 것들을 팔면 좋을지, 반대로 이 오른쪽에 있는 세모나라는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 나라에 어떤 것을 팔면 좋을지 빈칸 채울 시간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지한 후에 마저 완성하고 영상을 이어가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대답해 볼까? 우선 이 동그라미 나라에서 세모 나라에 팔면 좋은 것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그리고 연유, 음, 과일, 열대 과일, 원유, 목재 같은 것들이 있고, 반대로 이 세모 나라에서 동그라미 나라에 팔면 좋은 것들은 그림에도 나와 있다. 귀엽게. 어떤 것들? 배, 반도체, 맞아요. 자동차, 맞아요. 배, 반도체, 자동차였습니다. 교과서로 한번 다시 글로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은 이 글에서 딱 세 개의 단어에만 동그라미를 할 건데 잠시 읽어볼 시간 드릴게요. 선생님이 과연 어떤 단어 세 개에 동그라미를 할지 찾아보세요. 자, 쭉쭉쭉 눈으로 읽으면서 선생님이 어떤 단어에 표시를 하실까 추측하면서, 자, 선생님은 어떤 단어에 표시를 할까요? 첫 번째. 우유, 오, 무역입니다. 무역의 뜻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건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사고 파는 걸 무역이라고 한대요. 그럼 두 번째 단어, 선생님이 어디에 표시를 했을까요? 수출, 오, 수출입니다. 다른 나라에 우리가 파는 것, 그걸 수출이라고 해요. 이 출은 나가다라는 뜻이잖아요. 나가다, 외출할 때 그 출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마지막 어느 단어에 표시를 했을까요? 수입, 맞습니다. 이것은 입자는 들어오다라는 뜻이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오는 것을 수입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해봤으니 우리가 그래프를 읽을 수 있겠네. 이 가운데 쭉 선을 그어볼게요. 선생님 이렇게 갈라볼게요. 왼쪽은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있는 나라고 오른쪽은 수입하고 있는 나라예요.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 베스트 3 꼽아볼까? 자, 1위는 어느 나라? 중국, 중국에 가장 많이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구나. 아, 그렇다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나라가 수출액이 많이 떨어졌겠구나까지 예상을 할 수 있네. 그럼 두 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래요? 미국, 미국이구나. 그런데 3위를 보니까 이 나라는 좀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떤 나라래요? 베트남, 베트남. 우리나라가 베트남에게 꽤 많이 수출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수입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수입도 좀 비슷한 나라에서 해오는 것 같은데 1위는 어느 나라? 중국. 2위는? 미국, 미국. 3위는? 일본, 여기까진 좀 이해가 돼요. 많이 들어본 나라잖아요. 근데 4위에 조금 독특한 나라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4위 어떤 나라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등장을 하는데 왼쪽에 수출 그래프를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이름이 아예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 나라에 수출을 거의 하지 않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수입 그래프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등장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가 뭘 그렇게 사오길래 4위에 등극한 걸까? 왠지 뭘 사올 것 같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 익숙하지가 않죠. 맞아요. 익숙하지 않은 나라니까 갑자기 그래프에 등장한 것 자체가 좀 특이한 일이에요. 우리 어제 공부를 했던 연희님,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 수입해오죠? 석유를 살려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맞아요. 석유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는 석유의 원래 재료가 되는 원유를 사와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선 절대 나지 않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필요한 양을 다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잘 대답해 준 거예요. 왜냐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는 익숙하지가 않은데 왜 4위씩이나 올라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원유 때문이죠. 어떤 것들을 수출하고 어떤 것들을 수입하는지 그 품목을 자세히 볼게요. 주요 수출품. 이것도 반절 갈라서 왼쪽은 수출이고 오른쪽은 수입입니다. 왼쪽 먼저 볼게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는 수출품은 무엇인가요? 반도체요. 반도체네. 2위로는 석유 제품, 3위로는 자동차를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음, 오른쪽에 수입품을 보면 1위 어떤 것을 많이 수입하고 있어요? 원유요. 원유였죠. 방금 우리가 원유를 어느 나라에서 수입해 온다고 했지? 사우디아라비아. 맞아요. 그러면 교과서에도 적어 놓으세요. 살며시 사우디아라비아. 우리가 수출품 1위를 차지하는 게 원유인데 그만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많이 수입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위 수출품이 조금 이상해요. 2위 수출품 읽어볼게요. 무엇인가요? 반도체. 반도체예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수출품 1위가 반도체였는데 수입품의 2위에 또 반도체가 있네? 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거지? 라고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선생님, 우리나라는 그렇게 반도체를 많이 수출했으면서 왜 또 수입을 해오는 건가요? 라고 궁금할 수 있는데 반도체 수출 1위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다 수출을 하는데 왜 또 사올까? 우리가 필요한 게 또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는 이 왼쪽에 있는 반도체랑 이 오른쪽에 있는 반도체는 사실 같은 반도체가 아니라 서로 종류가 다른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이렇게 좀 메모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살며시 얘랑 얘를 이렇게 밖으로 끌고 와서 서로 다른 반도체인 반도체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서로 다른 종류의 반도체인 우리나라에서 잘 만드는 반도체가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 잘 만드는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서로 사고 파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특히 오늘의 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지금 배운 내용을 배움 공책에 요약 정리할 건데 어떤 내용이 필수로 들어가 있어야 하냐 면 첫 번째, 미음, 이응, 시옷, 치읓, 시옷, 니응 이 단어들의 뜻과 함께 정리를 해두시고요. 두 번째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동그라미 나라와 세모 나라처럼 이 나라 사이의 경제 교류를 꼭 해야 하나? 왜 해야 하지? 그 까닭을 찾아서 공책에 적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